간헐적 단식 그렇게 하면 절대 살 안 빠집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간헐적 단식을 해봤는데 살이 안 빠지거나 오히려 더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효과가 없었는지 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6년 전에 간헐적 단식을 완전히 실패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먹고 싶은 걸 실컷 먹으면서도 살이 빠진다는 걸 보고 라면 2개 밥 말아 먹고 짜장면, 튀김, 햄버거 다 먹었어요. 공복 시간을 늘리면서. 근데 처음엔 진짜 빠지더라고요. 와, 나는 역시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몸무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몸도 붓고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굶는 기술이 아니라 식이하는 기술이구나 하고요. 사람들이 간헐적 단식을 실패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복을 버티는 게 목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하루 3끼를 먹는 몸의 구조가 아니었어요. 사냥하고 먹고 쉬고 그 사이에 자연스러운 공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인간의 원래 생체 리듬이에요. 근데 산업화 이후로 단체로 일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끼가 상식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 현대인의 비만, 당뇨, 암, 피로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너무나 풍족한 사회에서 쉬지 못한 몸이 내는 경고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본연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다시 돌려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즉 단순함인 거죠. 이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2가지 원료를 씁니다. 하나는 포도당,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방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먼저 쓰이고 남은 건 간의 글리코겐으로 저장됩니다. 그게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지방을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간식을 먹고 커피에 시럽을 넣거나 단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 과자를 먹으면 몸은 절대 지방을 꺼낼 리가 없습니다. 단식의 목적은 지방 연료 모드로 바꾸는 것이에요.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타기 시작하고 16시간쯤 되면 본격적으로 체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이 시점에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서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보호해줘요. 그래서 16대 8이 과학적으로 요즘 얘기하는 가장 합리적인 간헐적 단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16시간 공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몇 번 실패하고 나서 이게 처음부터 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구나 싶었고 12시간, 14시간, 16시간 이렇게 2시간씩 조금씩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적응 시간을 가지니까 몸에 스트레스가 많이 없으면서 적응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덜 먹어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인슐린 리셋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돼요. 이게 높게 유지가 되면 지방은 절대 태워지지 않겠죠? 몸은 지금은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저장하자 모드가 돼요. 근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이 안정되고 이제야 저장 그만하고 지방 좀 태워볼까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게 바로 체지방이 빠지는 원리예요. 게다가 공복 시간 동안 몸의 노폐물을 정리를 하고 수면의 질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저도 그걸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정말 맑습니다. 이게 진짜 회복이구나 싶었죠. 사실 간헐적 단식은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닙니다. 몸의 세포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걸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낡은 세포를 버리고 새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고 붓기가 줄고 염증이 진정됩니다. 또 단 걸 덜 먹게 되니까 당화가 줄어듭니다. 이게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주범인데 단식을 하면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저도 예전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많이 붓고 번들거리고 피지가 많았는데 간헐적 단식에 습관을 들이니까 유분도 줄고 피부결이 훨씬 맑아졌어요. 진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서부터 20, 30대 친구들보다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몸이 깨끗해지면 박도 자연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냐? 저는 직장을 다니는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보통 12시부터 8시까지 먹습니다. 아침에 물이나 아메리카노를 주로 마시는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아메리카노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아침에 최대한 탄수화물은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배고픔이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는데 이때 10분을 잘 참으셔야 돼요. 가짜 배고픔이 있을 수도 있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실은 지방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진 않습니다. 물이나 차를 마시거나 도저히 안 될 때는 계란이나 견과류, 바나나 같은 것들을 조금 먹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자리를 이동해서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늦게 자면 야식 생각이 당연히 나겠죠. 그럴 땐 그냥 물이나 차를 마시고 불을 끄고 수면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녁 8시가 넘으면 단식 모드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식사할 때는 스트레스 없이 정말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을 때도 단백질이나 채소, 좋은 지방들을 먹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먹는 것들은 따로 콘텐츠로 만들 예정인데요.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공복 시간을 많이 늘리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스트레스 없이 하고 소화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지 마시고 천천히 걷거나 움직이는 활동을 추가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간헐적 단식은 안 먹는 시간보다 무엇을 먹는가도 중요합니다. 메인 식사는 단백질 중심으로 닭가슴살, 붉은 고기, 두부, 생선이 좋습니다. 채소랑 통곡물로 포만감을 채우고, 좋은 지방은 올리브유, 아보카도, 버터, 견과류 등이 좋습니다. 반대로 최대한 피해야 될 건 아시죠? 밀가루, 설탕, 튀김, 야식, 술, 이거 줄이는 순간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거의 배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먹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는 공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간헐적 단식이 맞는 건 아니에요. 당뇨나 간, 신장 질환이 있거나 임신, 수유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지럽거나 두통이 오면 미네랄 물이나 바나나 같은 걸로 조절해 보시고 잠시 멈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극기 훈련이 아니라 회복 습관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루틴을 하나 추천해 드릴 텐데요.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하루씩 미션을 늘려보는 건데, 예를 들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12시부터 8시까지 공복 시간을 지키는 거, 그리고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밀가루 음식을 안 먹어보는 거, 다섯째 날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면서 컨디션을 체크해보는 거, 그리고 여섯째 날은 슬로우 조깅이라든가 적절한 운동을 추가해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야식 없이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것, 이렇게 일주일의 미션들을 하나씩 정해서 완벽한 간헐적 단식을 세팅을 해보는 겁니다. 한 번에 간헐적 단식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씩 미션을 주면서 스트레스 없이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리셋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서 몸이 주는 신호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전의 몸과 피부가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몸은 정직해요. 잘 먹고 잘 쉬면 반드시 답을 줍니다. 간헐적 단식은 굶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진짜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몸이 바뀌면 정신도 바뀝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